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사람들은 따스한 봄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차디찬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남들은 꽃구경 가느냐고 많이 설렌다는데 사실 저는 설렌다기보다는 그냥 밖에 외출을 자주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봄을 만끽하는 게 전부예요. 저는 꽃구경을 못 가니까 남편이 꽃을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시든 꽃을 보니까 저도 어느 한순간 시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울했습니다. 제 뼈가 그 마른 꽃잎처럼 부스러지는 것 같았거든요. 화사한 봄이 두렵다는 그녀. 오늘의 주인공 58세 김종숙 씨입니다.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한참 젊은 나이에 아마 10년에서 한 13년 사이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어느 날 벌어진 자전거 사고. 그 충격으로 살짝 넘어졌는데요. 가벼운 사고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는 종숙 씨. 한 4일 정도 걷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느 때하고 다르게.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갔죠.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가 이 넘어져서 골절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측 엉덩이를 받쳐주는 천장 관절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사고라 생각했는데 몸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좌측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생겼다는데요. 그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첫 사고의 고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가는데 사중추돌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잠깐 차가 막혀서 서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제일 뒤에 있던 차가 박아가지고 사중추돌,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딱히 부상은 없었는데 제 몸이 앞으로 그 조수석 그 의자 있죠, 등받이에 이마를 찍고 뒤로 넘어갔어요. 3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네.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가 약간 좀 모양새도 이상하고 충격이 간 것 같으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두 번째 척추 손상을 겪었다는데요. 결국 그녀는 허리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몸에 남겨진 흉터, 통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골절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골다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 작은 사고에도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졌던 이유, 바로 골다공증 때문이었습니다.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척추가 무너져 내렸던 거죠.
치료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언제 또 골절이 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저는 제가 굉장히 통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나고 보니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태어난 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통증 관리만 하다 보니까 뼈 건강 관리를 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이상하게 날씨가 흐려지면 굉장히 그 예전에 골절된 그 부위가 좀 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석을 깔고 앉아야 제가 그 뼈가 편한 거예요. 앉아 있기가. 그리고 또 모서리에 또 부딪힐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가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녀의 시간은 온통 병원 치료 예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파스. 그 통증은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출 시에는 파스를, 그러니까 집에서 붙이고 나가고 또 외출할 때는 가방에다가 파스를 몇 장씩 또 비상으로 가지고 다녀요. 저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 옆에 그 아주 낮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쉬지 않고 한 바퀴 도는 게 그녀의 오랜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휴, 얼마나 힘드실까요? 맞아. 골다공증 때문에 뼈 골절은 물론이고 허리 통증도 느끼시고 협착증으로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까지 저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와,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왜 우리가 우울하다가도 뭐 꽃 구경을 간다든지 또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면 사실 그런 재미로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런 것도 못 하시고 이렇게 사신다니까 정말 우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골절 막기 위해서 뼈 건강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인데요. 이 잘못된 걸음걸이는 마치 망치질하듯이 이 고관절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앞서 고관절은 이 체중의 3배가 넘는 그런 하중을 견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잘못된 걸음걸이로 걷게 되면 거대한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뼈의 특정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그 엄마랑 건강을 위해서 언제부턴가 이제 만보 걷기를 너무 좋죠. 시작했어요. 예. 근데 잘못 걸으면 이 만보 걷기가 이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걸음걸이가 이 고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마 한상진 씨가 직접 체험해 보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걸으면 뼈에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이 뼈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검사 전 정확한 동작 감지를 위해 전신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저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걸어볼 건데요. 11자 보행과 8자 보행, 그리고 안짱 보행과 모델처럼 걷는 일자 보행입니다. 과연 보행 방식에 따라 뼈가 받는 자극은 달라질까요? 11자 보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를 매우 잘해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발끝이 바깥을 향하는 팔자 보행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비틀어지게 돼서 충격이 좀 더 커지게 되고, 안짱 보행 같은 경우에는 발이 스프링의 역할을 해줘서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작용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지면으로부터 오는 힘이 직접 충격을 가하게 돼서 고관절이 실제로 받는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모델 보행 같은 경우에는 발과 발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과도하게 고관절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걸을 때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일반 보행, 11자 보행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에 가해진 힘이 0.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면에 팔자 보행 같은 경우에는 0.73, 안짱 보행은 0.92, 모델 보행 같은 경우에는 1.11로 정상 보행보다 무려 67%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행법에 따라 뼈에 가해지는 부담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올바르게 걷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아주 감소하게 돼서 고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가 건강한 고관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영상이네요. 흔히들 걷기가 뼈 건강에 정말 좋다고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잘못된 자세로 무조건 걷기만 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 관절에 독이 되는 거였어요. 네, 아니 제가 병원에서 그 골다공증 위험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선생님이 뼈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골다공증은 정확히 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골다공증을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제 뼈골자에 마늘따자에 구멍공자니까요.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많다 났다. 이러면서 맞아. 단단한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차이를 좀 느끼실 텐데요. 네. 정상뼈는 안쪽 뼈가 촘촘한 그물망 같고 겉뼈를 봐도 두껍고 단단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반면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좀 속이 텅 비어 있고 겉에 있는 뼈를 봐도 얇고 부실해 보이죠. 아니 이게 뼈에 구멍이 생겨서 쉽게 부러진다니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그 골다공증 환자가 많으신가요? 생각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 나이대별로 보면 50대 여성의 약 74%, 60대는 약 90%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98.5%가 골다공증이거나 골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60대 이상 여성 중에 뼈가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단 9.2%밖에 없는 거죠. 즉 나머지 90.8%는 이미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이미 뼈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와. 실제 나이에 따른 뼈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40대, 오른쪽은 70대의 뼈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네. 차이가 보이시죠? 네. 70대가 구멍이 훨씬 크고요. 구멍수도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30대 이후부터는 이 뼈가 형성되는 양보다 파괴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이 크고 또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